대한민국 끝이 아닌 전환점에서 1장 중환자실에 누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끝난 것일까? 슈카월드의 영상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선 것일까? 거리를 걸으며 뉴스를 보며 우리는 매일 그 질문과 마주한다. 저출산율 0.7명대, 청년 실업률, 치솟는 집값, 무너지는 중산층. 숫자들은 차갑고 명확하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숫자 뒤에 숨겨진 풍경이다. 취업 단계부터 막혀버린 세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꿈도 계획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아니, 설계할 수 없다. 사다리가 끊긴 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그 안에서 버틸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니, 아주 소수는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소수가 기득권이라면 무너진 중산층 위의 나라는 결국 소멸할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된 사회는 양극화만 남고 양극화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이다. 2장. 왜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가? 과거 우리는 위기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IMF의 충격을 국민의 금 모으기로 극복했으며 외환위기의 공포를 헤쳐나갔고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모범 방역국이 되었다. 언제나 국민의 저력이 우리를 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왜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과거의 위기는 함께 가난했던 위기였고 지금의 위기는 따로따로 고립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1997년 IMF 때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재벌도 중산층도 서민도 모두 위기의 당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의 시대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기득권과 청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연대의 끈이 끊어진 사회에서 각자 도생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같은 땅 위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3장. 극한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극한에 서 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취업 실패도, 결혼 포기도, 출산 거부도 개인의 선택이자 실패로 치부된다. 사회 구조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개인의 노력 부족만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돈이 있어야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나라. 이 선형적 인생 모델은 이미 붕괴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다리를 오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평균이라는 허상을 추구해왔다. 평균 이상이 되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평균 이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나라. 그 결과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편 작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실험해야 할 때다. 이것은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적 사회주의가 아니다. 공동체성과 연대를 회복하는 것, 평균 이하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4장 경제 공동체라는 실험. 만약 내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볼 것이다. 국가가 주도해 경제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잘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비경제 활동 인구, 사다리가 끊긴 세대를 위한 것이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그 안에서 소규모의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이다. 공동거주 구역이라는 개념은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격리가 아니다.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 뒤처진 사람을 조금 더 앞선 사람이 이끌어주는 사회. 조금 느리더라도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기회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저렴한 공동주거 공간, 공유 작업장, 소규모 창업 지원, 지역 화폐 시스템, 공동 육아 시설, 문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구조다. 한 번의 실수로 영구적으로 낙오하지 않는 시스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하는 공간.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생명선을 던지는 일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청년주택, 기본소득 실험, 지역화폐. 이미 작은 씨앗들은 뿌려져 있다. 문제는 이것들이 규모가 작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중단된다는 점이다. 5장 희망은 존재한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공동체가 낙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발성과 의존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기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외부 경제와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시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두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다양한 성공의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 대기업 입사와 아파트 소유만이 성공이 아닌 소규모 창업도, 지역 활동도, 돌봄 노동도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는 나라.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끝났는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작은 실험이라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희망이 조금씩 모여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정말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도 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존재한다.